안녕하세요. 목장갑 영어예요. 오늘은 기초영문법 1강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명동에 형부가 있어요? 전 명동에 형부가 없어요. 자, 우리가 품사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모든 개념이 사로 끝나는, 명칭이 사로 끝나는 말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사로 끝났죠? 명사 사로 끝났고, 동사 사로 끝났고, 형용사 사로 끝났고, 부사 사로 끝났어요. 자, 여러분은 명동에 형부가 있어요? 전 명동에 형부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품사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1번 전치사부터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전치사에서 저는 앞전자예요. 앞에 있다. 그리고 치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앞에 위치에 있대요. 앞에 위치에 있대요. 그럼 우리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는 서울에서 살아요. 나는 서울에서 살아요. 우리말은 후치사예요. 자, 서울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명사예요. 그리고 이 명사 뒤에서 에서라는 후치사, 조사가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후치사라고 해요. 그러면 영어는 전치사라고 했으니까 이 에서를 먼저 써줘요. 어디 앞에다가? 명사 앞에다가. 그러니까 in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서울 이렇게 명사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자, 명사 앞에 있어서 전치사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있으면 무조건 다 전치사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명사를 1번 해석해주고 그 앞에 있는 전치사를 해석했을 때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야 돼요. 서울에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면 전치사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만 있다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그 앞에 전치사를 해석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자, 전치사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자, 계속 이어서 품사 2번째 명사 한번 공부해 볼게요. 명사는 간단해요. 흔히 말해서 이름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사물, 모든 것의 이름. 모든 것의 이름이 명사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 어나 더를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어나 더를 명사 앞에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해요. 다만 고유한 이름 앞은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My name is 박보검.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때는 앞에 어를 붙이지 않죠. 또 I live in 서울. 이렇게 고유한 명칭을 얘기할 때 관사를 붙이지 않죠. 고유한 명칭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책상, a desk, 책, a book 이렇게 관사를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쉽게 어떠한 단어가 명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격조사 은는이가나 목적격 조사 을를 붙여서 말이 되면 그건 명사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자동차 명사 맞나요? 자동차가 필요해 말되죠? 자동차를 샀어 말되죠? 네, 명사 맞네요. 그러면 또 이거 명사인가요? 공부하기.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말 되네요. 명사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자, 또 볼까요? 그가 친절하다는 것. 이거 명사 맞나요? 그가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이거 붙여서 말이 되니까 이렇게 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명사가 맞네요. 되셨죠? 그래서 명사는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하기, 하는 것, 이러한 형태의 꽁지, 종결, 어미도 명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일간 품사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동사 공부해 볼게요. 동사.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동사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조동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사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타동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동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일반 동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이렇게 동사와 관련돼서 이러한 저러한 명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우선 동사는 첫 번째 가장 큰 범주는 비동사예요. 영어의 동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동사와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비동사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비동사냐? I am 할 때 am, you are 할 때 are, he is, she is,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was, I의 과거 were, 이러한 것들이 비동사예요. 이렇게 비동사를 제외한 이 모양이 아닌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종류가 무수히 많겠죠. 자, 이게 동사를 기준하는 가장 큰 범주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영어는 동사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만 존재해요. 됐죠? 자, 그럼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가장 큰 범주예요. 그럼 조동사는 뭐냐? 조동사는 조수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이 앞에서 조수 역할로 쓰는 거예요. can이나 will 같은 거.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는 뭐냐?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타동사예요.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타동사예요.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안 오면 자동사예요. 자, 일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지는데, 자, 핵심은 뭐냐? 일반 동사는 뒤에 명사가 있을 때만 타동사예요. 명사가 없으면 자동사예요. 이 기준은 명사예요. 명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눠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stop이라는 동사를 공부했어요. 자, stop을 타동사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stop the bus, 이렇게 stop이라는 동사, 일반 동사 뒤에 the bus라는 명사를 썼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버스를 세우다, 막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동사 뒤에 명사는 을을 붙여서 해석하고요. 동사 뒤에 명사는 을을 붙여서 해석해요. 다시 한번요. 동사 뒤에 명사는 을을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버스를 세우다, 막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런데 stop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럼 명사가 없으면 이 stop은 뜻은 뭐냐? 서다예요. 멈추다예요. 명사가 안 오고 일반적으로 stop at the corner 이런 식으로 장소를 표시하는 말들이 와요. 그러므로 코너에서 멈추다, 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stop은 자동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말은 서다와 세우다라는 말이 별도로 있어요. 멈추다, 막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stop을 가지고 이 뜻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이 중요해요. 일간 품사, 이제 형용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형용사는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좀 낯설고 어렵다라면, 자, 형용사는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결국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쉬운 예로 설명을 할게요. 먹는다는 동사예요. 그런데 먹는다를 가지고 먹는 니은으로 끝나는 형태로 만들면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먹는 아이, 밥 먹는 아이, 이렇게 먹는이 명사를 꾸며요.
니은이나 니을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니까요. 키가 큰 남자. 니은으로 끝났어요. 남자를 꾸미죠? 형용사예요. 타다. 동사예요. 그런데 타다를 탈, 니을로 바꿨어요. 형용사예요. 버스. 탈 버스. 타야 할 버스. 이렇게 니을로 끝나면 명사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자, 다섯 번째, 1강의 다섯 번째, 부사. 부사는 형용사도 꾸미고, 동사도 꾸미고, 부사는 부사 자신을 꾸미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먹는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써주면 좋을까요? 맛있게 먹는다. 말 되네요. 또는 열심히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부사는 쉽게 얘기해서 뭐뭐히, 뭐뭐하게 라고 끝나면 부사예요. 그런데 또 부사는 부사를 또 꾸밀 수 있어요. 엄청 맛있게 먹는다. 자, 먹는다는 동사예요. 맛있게는 지금 히, 개로 끝나서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예요. 그런데 엄청은 또 맛있게를 꾸미니까 이것도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는 또 부사를 꾸밀 수 있네요. 부사는 또 형용사도 꾸밀 수 있어요. 매우 잘생긴 아기. 잘생긴 니은으로 끝났고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네요. 매우는 잘생긴을 꾸며서 부사예요. 자, 정리해보면 부사는 동사를 꾸미고요. 부사는 동사를 꾸미고요. 부사는 또 부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도 꾸미네요. 그래서 이 개념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문을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익혀서 이해하시면 돼요. 전 명동에 형부가 없어요. 1강 품사였습니다. 잊지 마세요.